가장 교사 입장에서 안 선생님. 네. 사실 그 칠판 앞에만 바라보고 학생들은 앞에 있는 학생 뒤통수만 사실 바라보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학생들의 주도성을 사실 발휘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교사가 주도적으로 그냥 강의식으로 획일적인 그런 수업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공간이 정말 변화가 된다면 아이들의 주도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배움의 주체가 사실 아이들인데 그걸 또 교사를 통해서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기존에는 사실 학교의 벽이 되게 높다. 그래서 뭐 마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학교에 뭔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열어놓았을 때 지역 주민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저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주는 그런 우리에게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이 넘나드는 그런 횟수가 많아질수록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그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 학교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간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육, 어떤 교육을 배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이 가치 있는 교육인지 그것도 궁금한데 한번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예, 요즘 사회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에서 또 좀 부족한 거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하고 신념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일하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 미래 학교의 부분에서 아까 이제 가치적인 측면을 질문하신다면 그중에 저는 고르고 싶은 게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좀 길렀으면 하는데 아마 아까 저런 정도의 공간의 변화와 다 같이 마음을 여는 새로운 심리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학생 입장에서 학교에서 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현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느끼기에 뭔가 틀에 갇힌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벗어나서 좀 자기 주체적으로 좀 꿈과 적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좀 자신의 미래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게 사실 몽실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기 학교에 다니면서 되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교과목 이외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좀 몽실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몽실학교요. 몽실학교? 네. 얘는 드라마인가? 몽실언니라는 네, 몽실언니가 그 학교 출신이에요? 왜 몽실이에요? 왜 몽실이에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사실 이름으로 했을 때는 몽실이 꿈을 이룬다는 뜻의 몽실학교거든요. 꿈을 이룬 꿈을 실현한다. 꿈을 실현한다. 꿈자에다가 실현할 실자. 뭔가 일반 학교와 다른 학교일 것 같아요. 혹시 장 학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몽실학교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간 거는 2016년부터인데 이미 그 전부터 혁신교육지구라는 그 지역사회 혁신교육 운동을 하는 이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예. 의정부 같은 경우에서 학생들이 꿈 이름 배움터라는 거기에서 마을에 있는 자원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거를 이제 몽실학교로 진행을 했는데요. 경기도 북부청사가 이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논의가 시작될 때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거기를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 학습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간을 학생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고 그걸 실천해 나가고 사회에 어떤 인간이 됐으면 좋을까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학생의 청소년 자치배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학교 그러면 어디 학교를 졸업하는 거? 이거 나 개념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일반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송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송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요? 네. 있는데 몽실학교 다닌다고요? 이제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학교 외에 뭐 주말이나 방과후나 이럴 때 따로 이제 다니는 그런 학교. 뭐 어떤 걸 그럼 배우는 거예요? 그 몽실학교에서. 사실 배운다라는 단어로 단정짓기라기보다
좀 몽실학교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몽실학교의 가장 주된 프로젝트가 학생 주도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면 이제 몽실학교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처음 모집됐을 때부터 자기가 나는 뭘 좀 배우고 싶을까, 뭘 얻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비슷한 관심사를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까지 학생들의 자기 힘으로 좀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학교에서와는 다른 색다른 배움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결국 보니까 학교 밖에 그러네. 있는 학생들의 자체 학교네요. 몽실학교.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어떤 걸 할 건지 계획하고 서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말엔 몽실학교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학교를 만나볼까요? 주말 오전 늦잠도 마다하고 모여든 학생들. 한 주간 뭉친 근육을 쭉쭉 풀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준비 중인데요. 자, 다시 한번 쭉 위로 갔다가 쭉 내려오고 그 상태 그대로 쭉 내려가서 바닥 짚어 엉덩이 보이게. 태릉 선수촌 같은 한 장면.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걸까요? 학생들의 꿈은 이루어진다. 내년 1월 공연을 앞둔 공연 창작팀인데요. 바다가 끓는다. 경기도 각지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연을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저희가 진짜 대본도 직접 하고 노래 연습, 발성 같은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해서 성장하기에 정말 큰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학교와 달리 이곳에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꿈의 여정에 지역 주민, 졸업생들도 길잡이 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끊어서 읽으면 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약간 빨리 하니까 발음이 뭉개져서. 특히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애쓰고 있죠. 여기서는 실수를 해도 평가를 받는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런 공간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곳에 남아서 이렇게 프로젝트 길잡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몽실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과는 좀 다르게 좀 학생들을 조력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일반적인 선생님과는 되게 다른 차원의 도우미이신 것 같아요. 몽실학교에선 매년 초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학생들은 각자의 꿈을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그 후 길잡이 교사가 배정되면 1년간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연말에 성장 발표회에서 갈고 닦은 역량을 뽐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지만 꼭 따라야 될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근데 몽실학교는 그런 어떤 틀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자신의 의견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좀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실학교는 지난 2014년 혁신학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만들어진 꿈 이름 배움터에서 출발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대안교육의 공간을 넘어 점차 인근 학교 청소년들까지 몰려드는 학생주도형 마을학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날의 몽실학교는 그렇게 탄생했죠.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배움을 창조합니다. 이곳에서 교사는 조력자일 뿐이죠. 학교에선 주요 교과 수업에 밀리거나 시설이나 여건이 부족해 경험하기 힘들었던 체험 활동도 프로젝트로 개설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일정 기준 시간 이상 활동하면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의 장. 수줍음 많던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혜원이가 하고 싶은 음료를 생각해야 돼. 자바칩 다시 한번 도전. 자바칩 도전? 좀 덜 달게. 덜 달게? 수업도 아르바이트도 아닌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하며 이 시간만큼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다는데요. 선생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서 저희끼리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성격도 취향도 다르지만 늘 같은 교육을 받아오던 학생들. 사실 다른 꿈을 꿀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의 선택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트가 좀 찌그러졌으면 어때요? 강요도 평가도 없는 교육. 학생들은 실패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떤 값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라서 사실 아이들한테는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의지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몽실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몽실학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몽실학교는 학교의 이상향이다. 또 다른 형태의 배움터다. 꿈을 찾는 곳이다. 집보다 편안한 공간, 안방 같은 존재 같아요. 새 시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순간. 몽실학교는 이제 실험을 넘어 교육혁명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 사례를 보면서 저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약간 좀 슬퍼지는 또 느낌도 받아요. 왜 슬프세요? 왜냐하면 저 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저런 성장에 또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같이 나누는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학교가 곧 몽실학교에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네. 네. 아, 진짜 어쨌든 저는 보면서 저 몽실학교를 알고 있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참 어쨌건 복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이 지금 궁금한 게 저 학교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저런 걸 잘 찾아가는 학생들도 참 전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으며 가서 뭘 배운 걸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해보니까 뭐가 좋은지도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네 제가. 네. 일단 저는 몽실학교라는 공간이 있기 전에 먼저 꿈이룬 배움터라고 해서 이런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만들어가는 공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몽실학교를 구상하는 거를 같이 함께 했었고, 사실 학생 신분으로서 어른이 되기 전에 꿈을 바로 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 확실히 꿈을 정하지 못했고 제 친구들도 그런데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당장 내가 궁금한 거, 당장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뭐 나는 그러면 지금 이게 궁금하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 그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그거를 과정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다음 학년도 때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되게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조례라든지 아니면 몽실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뭐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끌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를 다닐 때 전 단 한 번도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늘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하는 것도 급급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저는 지금 사실 엄두는 안 나요. 안 나는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갖는 어떤 교육적 의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이제 몰입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슬프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자기만의 꿈과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했더니 야, 공부하는 게 이게 정말 맛이 있구나. 이거는 정말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몰입의 기쁨. 그리고 아마 또 우리 학생들이 가졌을 법한 공부와 관련된 또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다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도 경험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이들 그 청소년기라는 거에 가장 그 이점은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패를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학교라는 곳에서 계속 그 평가 체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선택해보고 정말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실패를 용인해 준다는 면에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주도권을 이제는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런 다양한 좀 사례를 봤는데 뭐 학교 공간 혁신도 그렇고 지금 몽실학교에서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의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미래 교육의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례 외에 혹시 경기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미래 학교의 또 다른 모델 같은 게 있나요? 장 박사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다양한 모델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구분의 경계를 좀 없애버리는 학교들을 만들려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초중고 학교급을 좀 없애는 통합운영학교의 정책을 만들어서 무학년제 개념으로 학점제를 도입해가지고 무학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통합운영학교하고 또 진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고 통합운영학교들, 그 다음에 다문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미래 국제학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중점으로 진행하는 해리포터 가칭이거든요. 해리포터 스쿨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되고 기후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또 친환경적인 생태숲을 구축하는 생태숲 미래학교 등 여러 유형들의 이제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래학교라는 게 어떤 고정된 모습은 아니고요.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미래 학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학교 정책하고 완전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너머라는 그 말에 좀 중점을 좀 두고 싶어요. 교과서, 학생, 그다음에 학교라는 그 틀을 좀 벗어서 이제 너머라는 이제 기본의 우리나라의 교육에 축적된 그 지식을 좀 너머라는 그 지점을 좀 해서 이제 미래 교육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정책적으로 보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미래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학생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두렵지 않으면 학생들 또한 즐겁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좀 고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정책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미래 학교가 좀 제대로 정착되고 현재의 교육을 좀 혁신시키는데 중요한 그 과정으로서 또 모델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될지 마무리 지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나 연구소 방문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벤치마킹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2등, 3등이었을 때는 쫓아가기 바빠가지고 벤치마킹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이 되고 자기식의 호기심, 꿈이 생기면은 벤치마킹은 우선순위가 밀리고 미래 예측과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미래 예측과 시나리오 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아까 우리 새로운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거는 다양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자율권을 많이 이양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의 방향의 전환이 없이는 미래 학교를 외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전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절실하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생님. 그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의 가슴 뛰는 그 욕구를 주인공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학교라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거고 교사 또한 그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만들어갈 때 정책적 방향 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교육부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처럼 또 경기도교육청 또는 학교 현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끼리의 고민과 함께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걸 같이 논하는 자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성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열망을 딱 같이 나누는 게 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경쟁과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학교는 사실은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회가 이 성공을 지향하는 것에서 정말 아이들의 삶으로 아이들의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키워가는 것으로 정말 다 같이 좀 그 분위기를 바꿔가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학교가 그냥 단지 교육하고 배우는 공간만이 아니잖아요. 소중한 10대를 사실 보내는 그런 공간인데 자신의 10대를 좀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또 자신의 그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또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적이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있어야만 하는데 이제 제 교장으로서 좀 느끼는 것은 수업 시수나 평가 방법이나 이러한 내용들 정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펼치다 보면 선생님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좀 단위학계에서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는 지점을 좀 자율권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학교. 그런 선생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가 앞으로 미래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다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 교육의 장애물은 지금 교육과정이다. 문득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을 짤 때는 정말 이 경험 한번 했으니까 정말 이 미래 교육을 담을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한번 제가 강하게 내려봅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노르 루즈벨트는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 학교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투자이고 이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학교의 틀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교육적 상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았어요.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들은 그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더디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팎 어디도 가리지 않고 훌륭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